수산물 교역이 많은 부산 감천항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려 19명이나 나왔습니다. 모두 러시아 선원들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 감천항에서 확진된 선원들만 벌써 39명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의 한 소규모 조선소, 러시아 원형어선 한 척이 2주째 이곳에서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감천항 입항 당시 방역당국은 러시아 선원 29명 전원을 검역했는데 모두 문제없이 통과됐습니다. 급여 승선 검역한 겁니다. 증상이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도 증상은 없습니다. 이후 선원들은 3주째 배 안에 격리된 상황. 그런데 최근 배에서 내려 외출하겠다는 선원 7명을 검사했더니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선원 22명에 대한 검사에서도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달 러시아 선박 2척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 선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교역이 주로 이뤄지는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은 현재 28척. 방역 당국이 발열 증상이 있는 선원들만을 선별적으로 검사했는데 또 다른 러시아 선박 2척에서 각각 1명씩의 확진자가 또 확인됐습니다. 하루 확진된 선원만 19명이고 기간을 좀 더 확대해 한 달 동안 보면 무려 39명의 러시아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 됩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지만 출항 당시 현지에선 검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심 증상이 있는 선원들이 일부러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선원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활동해 더욱 불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러시아 선박 중 국내 작업자와 접촉이 잦은 선박들은 선원 전체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문제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공항 확장이 꼭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현재 위험한 이착륙 과정을 새 활주로 건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취재 결과 새 활주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대실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정면의 산을 거슬러 수직 상승합니다. 착륙 항공기는 산을 피해 큰 각도로 선회한 뒤 짧은 거리를 급하게 하강합니다. 이 위험한 착륙 과정은 2002년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접근 과정에서 선회 지점을 놓쳐 산과 부딪혔습니다. 129명이 사망했지만 이 선회 착륙 방식은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클링 어프로치를 하는 공항들과 비교를 해서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공항이에요, 김해공항은. 최종 경로를 맞추는 이 길이가 짧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착륙 위험을 새 활주로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 국토부가 제시한 새 활주로의 이륙 절차입니다. 17km 지점 이후부터 상승각이 매우 커집니다. 평균 상승률 무려 11.4%, 표준치의 4배 가까운 가파른 상승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기준에 16,000까지 도달하는데 보통 6에서 8%, 그러니까 활주로 방향에 따라 다지면 6에서 8%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의 2배니까. 착륙 절차는 더 심각합니다. 지상 5km에서 1.5km 고도까지 1분 만에 급강하해야 합니다. 하강률 무려 37%. 표준치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6,000에서 5,000, 11,000피트를 5마일 안에 줄인다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데 이거는? 강하율을 계속 높게 내려야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마스타를 16,000으로 통과하고 거기서 엄포로 내려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못 내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리한 접근 절차의 원인은 공군입니다. 민간 항공기와 항로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인데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김해공항의 난제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건설될 새 활주로가 안전 문제를 해소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토부의 방안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일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지사직 유지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건데요. 이 지사는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크게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이 지사가 강제 입원 등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사실 왜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가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인 A씨를 피해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며 A씨를 분명한 법령상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피해 호소인 등이란 표현은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정부의 7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분위기 속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최대 재건축 단체인 남천동 삼익빈칠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3억 원에 팔리는 등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은 부산이 0.12%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수영구와 해운대가 각각 0.3%, 0.2% 올라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우3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원안대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심의에서 해운정사 3층 석탑 이전에 따른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대책위는 주민 재산권이 보호됐다며 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제헌절인 오늘 전국이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볕이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부산은 비교적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부산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점차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모레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일부 내륙으로만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낮 동안 부산과 울산은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경남 서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6도, 양산 28도, 창원과 남해가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절기 대서인 수요일쯤 비는 잠시 그치겠고요. 이번 주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바로 어제였죠. 하지만 삼삼오오 모여서 보양식을 나누던 풍경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또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시대상이 변하고 있는 건데요.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지키며 뛰어앉은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삼계탕을 전달합니다. 복날 식당에 모여 삼계탕을 나눠 먹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복지관 식당을 폐쇄하고 일명 언택트 삼계탕을 나눠주는 겁니다. 모여서 드리면 좋은데 지금 앞으로 건강한 생활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해서도 또 많은 분들 나눠드리려고 지금 준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건 물론이고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까지 생활 속 방역은 복날 풍경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초복 삼계탕을 나눠주기 앞서 이렇게 대기 중에도 1m 거리 두기가 지켜졌습니다. 복날이면 방문객들로 붐비던 구포시장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게시장이 지난해 문을 닫으면서 도축장 자리엔 일반 음식점이 들어섰고 게시장이 있던 곳에는 애견 카페가 차려져 복날 변화된 시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각종 혜택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을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역 기업 대다수는 리쇼어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불경 12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5%가 리쇼어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해외 투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76.7%였고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4.2%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또 유턴 희망 지역으로 부산보다는 경남을 더 선호했습니다. 본사가 경남인 경우 다시 경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비중은 75%였지만 부산 기업은 66%만 부산 복귀 의사를 보인 겁니다. 또 경남 기업의 3.8%만 수도권 유턴을 고려한 반면 부산은 10%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 경남에 비해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부산이 준비 없이 리쇼어링에 나서게 된다면 부산의 경제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조기업들은 리쇼어링의 최대 걸림돌로 고임금과 고용 환경 악화를 꼽았습니다. 기업들은 또 리쇼어링 지역을 결정할 때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다음으론 항만, 공항 등 물류를 꼽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산의 산업 인프라 상황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부산 상인은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리쇼어링은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며 지역 유턴을 위한 정책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김해 씨가 유치한 NHN 데이터 센터를 두고 환경단체가 열섬 현상과 전자파 발생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논란이 일자 NHN 기술진이 직접 김해로 와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NHN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김해시 부원동입니다.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김해시청 등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주민 밀집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NHN 데이터 센터가 최대 10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면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방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수증기가 열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냉각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습기가 엄청나게 김해를 또 다르게 열을 증폭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NHN은 기술팀을 김해로 보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NHN은 김해 데이터 센터가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최대 20메가와트로 3,000에서 4,000 가구 정도가 사용하는 양에 불과하고 전선을 모두 지중화해서 전자파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건 0.16 밀리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 수치 0.6 밀리가우스보다 낮은 수치라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말씀. 또 냉각탑에서 발산되는 공기는 한여름 공기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열섬 현상 발생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열이 주변에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시 열섬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하기는 좀 크지 않은 영향이다. 한편 김해시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를 공적 인증기관에서 측정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부산경찰청은 9.15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보험 설계사 A씨와 지인 2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지인들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2년간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보도방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 서면 광무교 아래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업주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면 보도방들로부터 상납을 받아오다 인근에 개업을 하려는 다른 예비 업주들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6점 차 열세를 딛고 극적인 뒤집기를 연출하며 15대 10으로 역전승했습니다. 롯데는 1회 말 전준우의 홈런과 3회 이대호의 적시타로 4대 0으로 앞서다 전세가 뒤집히며 6회 10대 4로 끌려갔지만 마차도의 적시타로 추격을 시작해 10대 8까지 따라 붙었고 한동희가 석점 홈런을 터뜨리며 11대 10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8위 롯데는 5위 LG와의 승차를 다시 1.5게임 차로 좁혀 상위권 진입을 노리게 됐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인권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스포츠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체육회는 어제 오후 부산시 체육회관에서 장인화 체육회장을 비롯해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층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관 내 실업팀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 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스포츠 인권 사고 사전 예방과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체육회는 앞으로도 스포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최근 경찰에 고소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기장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동료 A 의원에 대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제추행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부산 비엔날레가 코로나19 여파에도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9월 5일에 개막합니다.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9월 개막하는 2020 부산 비엔날레의 참여 작가 명단과 세부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부산 비엔날레는 9월 5일 개막해 11월 8일까지 65일간 부산 현대미술관과 중구 원도심, 영도 등지에서 열립니다. 전시 감독은 덴마크의 야코 파브리시오스가 맡았고 이번 대회에는 34개국 90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대회 주제는 10장의 이야기와 5편의 시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안심식당 1,50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3대 수칙으로 선정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안심식당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잔류 농약 검사에서 99.1%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엄군과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 반입된 농산물, 또 유통농산물 2,054건을 검사한 결과 2,035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9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동초와 참나물, 시금치, 방아에서 각각 3건, 상추와 열무, 머위에서 2건, 쑥갓에서 1건이었습니다. 제헌절인 오늘 전국이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부산은 비교적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부산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점차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모레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절기 대서인 수요일쯤 비는 잠시 그치겠고요. 이번 주보다 기온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